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카이와 대표 허수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CS와 마케팅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다 같이 한번 피곤하겠지만 열심히 한번 따라주세요. 자, 여러분, 크게 저는 세 가지로 좀 나눴습니다. 고객 서비스, 고객과의 소통, 그 다음에 고객을 위한 케어. 자, 이 모든 게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걸까요? 고객의 만족이요. 맞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저희가 고객님께 만족을 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맨 오른쪽을 보시면 고객님들이 저희 매장에 리뷰를 남겨주신 겁니다. 자, 시술이 꼼꼼해요, 원하는 스타일로 잘해줘요, 그 다음에 친절해요, 관리법을 잘 알려줘요. 자,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과연 우리의 매장 슬로건과 일치를 하는가 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이런 리뷰들을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매장의 슬로건과 일치하나요? 근데 저희는 시술 꼼꼼하게 하니까 어느 정도는 일맥상통한다. 자, 맞아요. 그래서 시술을 꼼꼼하게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좀 고객들이 느낄 때 내가 케어를 받고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님들은 단 한 가지에서만 만족을 하지 않으세요. 서비스, 소통, 그 다음에 케어까지 이 세 가지가 교집합을 이루었을 때 고객들은 만족을 하고 저희 매장을 나가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매장에 맞는 목표에 도달하고 있는지 필수적으로 이렇게 고객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맨 오른쪽을 보면은 전반적인 이제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인사, 친절, 관심, 복장. 자,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사진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쪽에 보이는 사진과 이쪽에 보이는 사진을 보시면 어떤 게 느껴져요? 셔츠를 입었다? 근데 여기는 좀 통일된 느낌이고 저기는 뭔가 좀 통일이 안 된 느낌? 고객님이 저희 매장에 들어오셨을 때 저분이 디자이너구나 라는 것을 고객님들이 확실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통일을 해주는 것이 뭔가 좀 더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고, 그리고 고객님들이 입구에 들어섰을 때 아, 저분이 디자이너구나 라고 이제 확실하게 아실 수 있는 그런 복장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쪽에 보이는 복장도 물론 나쁘지는 않지만 고객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저분이 디자이너인가? 저분은 손님인가?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뭔가 어수선해 보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도 다 같이 셔츠를 입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통일성을 주면서 고객님들에게 깔끔함과 저희 브랜드 이미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복장을 통일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 복장에서 개성이 나와야 그런 개성을 가진 고객님들을 유입시킬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가는 방향성은 전문적이고 그리고 깔끔함, 이제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셔츠로 다 같이 통일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인사는 고객과의 첫 만남이자 나를 각인시키는 수단이다. 여러분들, 인사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각인시키는 수단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같이 고객님이 들어오셨을 때 혹은 나가셨을 때 함께 인사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같이 인사는 기본 서비스라는 마음가짐으로 다 같이 좀 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응대 말투로 내 기술의 값이 달라진다. 내가 아무리 예쁜 디자인을 고객님한테 해드려도 내 말투가 싸가지가 없다거나 혹은 퉁명스럽거나 한다면은 고객님이 나가실 때 기분이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의 내 디자인의 값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고객 응대 말투도 굉장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세 번째, 내 작은 관심으로 고객의 만족도는 비례로 높아진다. 저희가 매장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고객님들이 기다리시는 대기 시간이 생기시죠? 그럴 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고객님 제가 지금 마무리 중이니 10분만 기다려주세요 혹은 20분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한다면은 고객님들은 그 10분, 20분 동안 기분 좋게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고객의 앞을 지나다닐 때 그냥 한마디, 아, 고객님 많이 기다리셔서 피곤하시죠? 고객님 많이 기다리게 하셔서 죄송합니다, 이런 인사 하나씩 건넨다면 고객님은 그 작은 관심에 굉장히 기분 좋게 기다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장은 날 증명하는 외적 도구다. 자,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나시 입고 출근하진 않잖아요. 뭔가 좀 더 매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프로다운 복장을 하고 있어야 고객님들도 본인들의 머리를 저희한테 믿고 맡기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내 스타일이 고객에게 동기부여를 줄 것인가 생각해 본다. 자, 여러분들, 내 머리가 항상 지저분해요. 그리고 씻지도 않고 막 털이 막 이렇게 막 나 있어. 자, 여러분들, 그런 거를 보면 고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디자인을 받고 싶을까요? 네,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스타일도 굉장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입니다. SNS, 방문, 친절도, 분위기, 디자인 이렇게 제가 나눠봤는데, 자, SNS는 매장 그리고 디자이너 분들이 무조건 활성화되어 있는 플랫폼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인스타가 됐든 블로그가 됐든 혹은 유튜브가 됐든, 그래야 외부의 고객님들이 그것을 보고 저희 매장에 방문을 해주시겠죠. 하지만 무엇을 보여줄 건지 전략적인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막 잘랐다고 해서 그대로 업로드만 한다고 한다면 고객님들은 아무런 정보도 얻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내가 올리는 컨텐츠에 어떤 내용을 보여줄 것인가 라고 필수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방문. 자, 고객이 처음으로 방문하셨을 때 5분 만에 저희의 매장의 이미지를 다 캐치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와 청결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고객님들은 그 5분 안에 이 매장에 다시 한번 와볼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를 판가름하기 때문에 굉장히 첫인상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제가 적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친절도입니다. 친절도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용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케어에 대한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님들은 기본적으로 매장에 방문하실 때 이 매장은 과연 친절한가 친절하지 않는가 라는 것들을 최우선적으로 판단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을 보시면은 고객 방문 시 차별화된 나를 보여주지 말자.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원장님? 고객마다 차별화돼서 서비스를 한다, 뭐 그런 걸 하지 말자,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맞겠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어요. 고객이 처음에 방문했을 때는 고객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고객님이 그 다음에 방문을 하는데 오셨어요? 앉으세요. 왜 이렇게 손상이 되셨어요? 네, 안녕히 가세요. 자, 이런다면 고객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변했다. 배부르구나, 변했구나, 다시는 오지 말아야 되겠구나. 자,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객님 방문 때는 이렇게 차별화된 나를 보여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서비스는 날 브랜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고객 시술을 해드릴 때 적절한 서비스는 나를 각인시키는 수단이자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고객님을 굉장히 기분 좋게 하겠죠.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저희 매장을 나가신다면 그 이후에 안 올 이유가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서비스는 굉장히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위기입니다. 고객님들은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세요. 이 매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흐름, 그리고 디자이너들과의 그런 관계, 소통 이런 거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도 그런 모습들을 고객님들에게 비춰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만약에 기분이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저기 밖에 나가서 한번 소리 한번 지르고 오세요. 야! 예, 차라리 그렇게 풀고 오시는 게 여러분들이 프로로 성장하는 거에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자인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객님이 원하시는 디자인만 해드린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연 이게 디자이너일까요? 저는 좀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객의 니즈를 맞춰서 디자인을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디자이너 스스로가 고객님한테 로드맵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 함께 새로운 디자인들을 도전하는 것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고객님들도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디자이너와 소통을 하면서 프렌드십을 느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재방문율이 높아질 거예요. 자, 고객이 우리 매장을 꼭 찾아야 되는 이유 무엇일까요? 그냥 머리를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통계적으로 미용실은 편의점보다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미용실들이 있기 때문에 꼭 우리 매장에 와야 되는 이유를 고객한테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시죠? 나는 나를 브랜딩하고 있는 디자이너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인스타 관리는 하고 있는가?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만의 시술적 강점은 있는가? 디자이너마다 강점이 다 다르잖아요. 컷을 잘하시는 분, 염색을 잘하시는 분, 펌을 잘하시는 분, 본인만의 카테고리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고객이 원하는 건 무엇인가? 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고객이 미용실에 방문했을 때 그냥 컷만 원하는 건가? 그저 펌만 원하는 건가? 그저 염색만 원하는 건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고객님이 어떠한 이미지 변화를 원하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해보시고 소통을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고객 CRM은 하고 있는가? 자, CRM은 여러분들 고객 관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고객님들을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문자라든지 아니면 프로모션이라든지 아니면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안내를 하고 있는지 필수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내 매출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가? 고객님한테 나오겠죠? 자, 근데 이 요점은 펌에서 나오는지 컷에서 나오는지 염색에서 나오는지 내가 정확하게 내 매출의 비중이 어떤 시술에서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염색이라고 한다면은 프로모션이나 혜택이나 할인을 통해서 그 니즈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을 더 유입을 시켜야 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거는 저희 인스타 피드와 그 다음에 네이버 플레이스 피드입니다. 저희도 굉장히 좀 잘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현재 부족한 점은 여기 나와 있죠. 자, 인기 스타일의 부재입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첫 페이지나 두 번째 페이지에는 뜨지만 이제 이런 인기 스타일리스트를 보고 예약을 하시는 고객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사, 경쟁사 거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걸로 접목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시술은 어떤 선생님 거구나 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알려드리고자 이제 이렇게 앞에다가 디자이너 선생님 이름을 넣었죠. 자, 그 다음에 인스타도 마찬가지예요. 팔로워가 늘지 않는다면 왜 늘지 않는지, 아니면 혹은 내가 미용실에서 권유를 하고 있진 않은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인기 스타일을 어떻게 노출하는지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첫 번째, 데이터가 쌓일 때까지는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 데이터가 쌓이는 기간은 90일입니다. 자, 시술명이 있는 경우에만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술명을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각 명칭당 30건 이상의 데이터 누적을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진당 30건의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최대한 그 목표에 저는 빠르게 도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술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그리고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진은 1:1 비율로 올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시술 사진은 최대 300장까지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진이 많이 안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사진은 최신 등록한 것으로 가이드라인에 맞게 노출을 하셔야 되겠죠.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1:1 비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정면 사진이라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목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주력 스타일을 만들어 보고 인기 스타일 예상 노출 기간을 또 잡아보고 그 다음에 주간 단위로 그것을 체크해 보고 그리고 내가 하루에 그 목표를 얼만큼 채웠는가를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맨 아래 보시면 있죠. 노력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너무 좋죠. 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인스타 관리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다른 경쟁사의 인스타 피드다 보니까 제가 좀 약간 블러 처리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블러 처리를 했는데도 무엇을 보이고자 하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염색요. 그렇죠. 첫 번째랑 두 번째랑은 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빨간 네모 박스를 쓴 거는 여러분들 동영상 보면은 하단 쪽에 설명하는 글처럼 돼 있는 거 많이 아시죠? 이제 그거를 인스타에서 이렇게 여기 보면 디자이너 선생님 얼굴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내용인지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굉장히 너무 좋아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어떤 사진일까요? 펌?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펌에 관련된 사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쪽 네 번째, 이건 또 어떤 걸까요? 염색이요. 그렇죠, 염색이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건 어떤 걸까요? 커트나 펌? 그렇죠, 커트나 펌일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이 사진을 갖고 온 이유는 방향성입니다. 헤드의 방향을 통일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피드의 이미지를 굉장히 좀 깔끔하고 통일성 있게 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저희가 관리를 할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헤드의 방향성을 주면 되겠구나. 두 번째, 색상의 통일을 주면 또 되겠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체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네 번째, 내가 염색이든 펌이든 헤드의 방향성이든 정확한 주제를 가지고 인스타 피드를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목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게 주제를 선정해서 인스타 피드를 이렇게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이 장기적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소통이요. 그렇죠, 소통입니다. 자, 근데 이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떠한 방향성으로 할 것인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그냥 컷만 하고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성 있게 컨설팅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어떤 건가요? 마무리된 사진이요. 마무리된 사진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그저 스타일만 신경 쓰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기존에 이렇게 불편했던 점을
디자이너가 소통을 하고 컨설팅을 해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만들어 드리는 것까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 전 고객님과 충분히 소통을 해서 어떻게 컨설팅을 할 건지 충분히 알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존 스타일링에서 고객님이 불편하셨던 점이 무엇인지, 어떤 게 가장 불편했었는지 체크를 하시고 그것을 개선하면서 디자인이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 여러분들 뇌피셜은 필요 없습니다. 고객님한테 아무리 구두로 설명하고 아무리 결과값을 이야기해봤자 고객님 눈에 보이지 않으면 굉장히 좀 불안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한 사전 자료를 확보를 해두시고 그것을 보여드리면서 소통을 한다면 굉장히 좀 좋으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장기적인 디자인 플랜으로 재방문율을 높여라.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랑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그 머리가 짧은 고객님들이 오셨을 때 어떻게 기르면서 어떤 디자인을 할 건지 충분히 고객님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그 디자인까지 가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컨설팅을 해드린다면 고객님은 여러분들을 안 찾을 이유가 없겠죠. 자, 다섯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객님한테 마무리 인사를 하고 가시는 길에, 아, 고객님 이때쯤이면 아마 머리가 많이 뜨거나 아니면 많이 색이 빠지거나 아니면 뿌리 염색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재방문 날짜를 미리 한번 잡아 드릴 테니까 이 날짜에 맞춰서 한번 방문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자, 고객님이 그것을 잊고 있다가도 머리를 할 때, 아, 맞아, 아, 그 디자이너님이 이때 오라고 했었는데 날짜가 언제였지? 라고 체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님들도 본인한테 제시를 한 디자이너를 더 기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고객님은 마지막 10분을 기억하고 있으십니다. 매장을 나가기 전 10분 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무리 예쁜 머리를 받았어도 내가 마지막에 매장을 나갈 때 기분이 좋지 않다면 재방문율이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객이 나가기 전까지 충분히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나가시기 전에 관리와 손질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필히 안내를 해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를 기억하게 하는 인사를 건네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재방문 날짜를 다시 한번 되짚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당연한 거죠. 모든 매장이 똑같을 거예요. 항상 기분 좋은 분위기로 기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했을 때 저희는 매출이 오를 수 있겠죠.